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금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있는 실시간 방송이요. 내일, 금요일 오후 9시로 이동 편성되었습니다. 저도 명절을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빗썸 한회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빗썸에서는 469만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총 수익률 마이너스 20%, 총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97만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빗썸의 포트폴리오는 제 메인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사모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3만원씩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고 있긴 한데요. 굳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에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돈 100만원 떨어졌다라고 아쉬워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야 되나 그것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외신 27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이 나왔습니다. 자, FOMC 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거친 연방준비제도는 한국 시간 4시경에 정책금리를 곧 금리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FOMC가 지금 몇 번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발표랍시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언제 올리겠다라는 예고도 없고요. 금리를 올리겠다 아니면 동결하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계속 FOMC 있을 때마다 똑같은 전혀 달라짐이 없는 그런 지금 성명을 내고 있어요. 금리 올리는 건 적절하다. 지난번 FOMC도 그랬고 지지난번 FOMC에서도 그랬고 그 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시장에 공포만 조장하고 실제로는 금리도 안 올리고 그러고 있다. 좀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금리 인상 횟수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됐다. 그러니까 계속 공포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스테이그플레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갑자기 인플레이션까지 와버리니까 지금 스테이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어떤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쨌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좀 이루어지긴 할 거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가 될지가 관건인 거지 안 하진 않을 거다. 그건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암호화폐든 주식시장이든 어떤 자산시장이든 간에 전부 다 조정 국면 혹은 폭락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폭락장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다시 회복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3위 고래 이번엔 625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사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위 고래 과연 이 사람이 개인일지, 솔직히 개인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관일지 아니면 정부기관일지 기업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모으고 있다라는 거. 또 625 비트코인이면 이제까지 샀던 것 중에 좀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 있다. 이 사람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고래들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같이 좀 발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우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그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분기 비트코인을 이제 현재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좀 관심을 좀 이끌었었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을 하나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 금액이 12억 6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변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같이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3분기 보유 비트코인을 추가 축소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해서 한 5,100만 달러의 손상신고를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13억 원의 손상신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뭐 기업들도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도 홀딩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돈 버는 법을 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생각이 있다. 이걸 그냥 단순히 홀딩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이유가 있다. 홀딩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 다음 뉴스입니다. 파이브스타 은행, 미국 은행 최초의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 파이브스타 은행은요, 미국 뉴욕에 있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암호화폐 투자회사, 우리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 있잖아요. 여기랑 손을 잡고 고객에게 비트코인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즉, 현재의 어떤 은행이 거래소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은행이다라고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존의 그 전통 금융권이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는 이제 시장부터가 계속 그 암호화폐를 좀 밀어주는, 그죠? 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앞으로 전통 금융 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을 사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설레인다라고 이 파이브스타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뉴스거든요. 사실상 우리한테는 단순하게 은행 한 군데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 은행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은행들도 다 하나둘씩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뉴스에서도 미국의 중소은행들 한 300개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이 은행이 지금 첫 시작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한테 절대로 이 암호화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주 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폭락 단기 보유자들에 의해 발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라는 건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30일이 채 안 된 그런 지갑에서 빠져나와서 매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인투더블록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치의 급격한 손실은 시장에 있는 단기 보유자에 의해 발생했다.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호들러들이나 세력들, 고래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매도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주소에서 최근 40일 동안 공급량이 40% 가까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 단기로 비트코인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40%가 다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샀느냐, 이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사고 어디서 팔았느냐를 보면 12월 말 47,000달러에서 5만 달러대로 단기 반등하는 시점에 이제 시장이 다시 호황장인가 보다 불장인가 보다 하고 탔다가 최근에 떡락하기 시작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 패닉셀을 했다는 겁니다. 다 손실 보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손실 보고 개미처럼 이렇게 개미털기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하방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손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파는 순간 나는 이제 다른 좀 돈 많은 부자들한테 내 코인을 싼 가격에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금이 생길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정부와 중앙은행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러시아는 채굴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러시아 이 암호화폐 거래 채굴 금지 관련된 퍼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남 좋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퍼드 뉴스를 자꾸 퍼뜨려 가지고,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 가지고 무슨 뭐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뭐 금지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 감히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 가지고 재무장관이나 대통령도 하지 않은 말을 마치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얘기하냐, 제가 그러면서 안 좋게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아예 푸틴이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정부와 중앙은행 양측이 합의한 규칙을 만들어 보고하라 라고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잉여 전력이 있고 러시아가 잉여 전력이 있다라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채굴을 할 최적의 조건이고 라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있으며 블록체인 개발자들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채굴의 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규제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굴과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인 얘기가,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테크놀로지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중앙은행은 테크놀로지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중앙은행 총재 너 왜 그런 말 해? 테크놀로지 발전을 저해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 그냥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도 좋은 뉴스. 그러니까 제가 퍼드 뉴스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괜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28,500달러를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회의론자나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28,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서 헤이즈 전 비트맥스 CEO는 최근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선 아래로 폭락했음에도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하니까 28,500달러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8,500달러가 온다면은 분할 매수 조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달러 선 가까이 오게 되면 저는 이제 거기서 주워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 그는 28,500달러 지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2만 달러에서 28,500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만 달러 근방까지 오면은 이제 이제 줍는 시장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주울 준비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언니,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00만 달러면 11억, 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당.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2026년까지는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다. 한 6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전 세계 자산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국가들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함에 따라 대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로 엘살바도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법정화폐로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크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를 보면 2021년 누적 송금액이 463%가 증가했다. 연간 결제량이 비자 연간 결제량을 넘어섰다. 비자 카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비자 카드의 연간 결제량을 지금 비트코인 결제량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 시장이 없어지겠습니까? 네? 비자보다 많은 결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결제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는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0포인트로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 공포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16%로 오늘 비트코인 거래가는 36,8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 장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장이라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격 너무 보지 마시고요. 네, 좋은 생각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은 1.8% 되겠고요. 오늘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64, 숏 포지션 35%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 많이 하락해서 또 많이 좀 마음이 좋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이제 조만간 또 연휴가 시작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